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매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입변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입변제의 정확한 그 원 뜻은 말 그대로 대신 갚는다. 예. 제3자가 이제 채무자를 대신해 변제해 준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대입변제를 뭐 아무 이유 없이 해줄 이유는 없겠죠. 자기의 빚도 아닌데 제3자가 채무자를 대신해서 빚을 갚아준다. 그러면은 그 채권자 입장에서는 뭐 원 채무자가 갚든 제3자가 갚든 뭐 채권을 갚아준다는데 마다할 일은 없겠죠. 그러면 왜 다른 사람 빚을 대신 갚아주냐? 특히 경매 사건에서 이런 경우가 일어나는 경우는 이제 선순위 그 등기상의 1순위 채권이 금액이 얼마 안 될 때 2순위가 1순위를 말소하고 자기가 1순위가 되고자 할 때, 두 번째로는 여기 이제 임차인들이 자기가 순위가 밀려서 자기 보증금을 떼이게 된 상황이 됐을 때 1순위 근저당을 갚고, 만약에 자기가 보증금이 3천인데 3천만 원 뗄 것 같은데 1순위 근저당이 5천만 원이다. 그런 경우는 대입변제가 불가능하죠. 그런데 만약에 자기가 1억의 보증금이 있는데 1순위가 만약에 한 1,500 정도 된다. 내가 만약에 1순위를 대입변제해서 내 보증금 1억의 살아난다. 그러면 1,500을 갚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가 대입변제고, 이 어떤 대입변제가 있을 만한 위험성이 있는 물건은 1순위 채권 금액이 소액일 때, 얼마 안 될 때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뭐 자주 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해서 그 원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갚고 난 다음에 자기의 순위를 1순위로, 아니면 자기가 대항력을 가지려고 그런 어떤 대입변제를 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막상 대입변제가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그러니까 채권 금액 소액 1순위 금액이 적은 물건들은 입찰 들어가기 전까지 등기부를, 왜냐하면 개시결정 이후에 뭐 다른 압류들이나 어떤 뭐 가처분이 들어오는 이런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개시결정 이후에 들어오는 것들은 어차피 다 말소되니까. 그런데 이게 순위의 변동이 1등이 지워지고 2등이 1등 된다는 가능한 얘기고, 그때는 굉장히 큰 어떤 변수가 생긴 거죠. 지금까지 이런 일인 줄 알았는데 순위가 바뀐다. 만약에 후순위인 줄 알았는데 후순위가 아니고 선순위다. 대항력이 있다. 그러면 완전 시나리오를 처음부터 다시 써야 되죠. 이 물건을 더 낙찰을 떨어뜨릴 건가, 아니면 이 물건을 포기하고 다른 물건을 할 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대입변제가 낙찰이 되고 난 다음에 만약에 그 잔금을 낸 다음에 알았다든지, 낙찰 전에 알았다면 입찰 안 들어가면 됩니다만, 만약에 낙찰이 되고 난 다음에 잔금 내기 전에 알았다면 이 대입변제 사실을 말소는 했는데, 대입변제 했는데 말소하지 않은 거를 제3자가 알 수 없죠. 그래서 공시하는 건데 갚아놓고 말소를 안 했다. 내지는 말소했으면 이 권리의 이동을 고지해야 되는데 고지 안 했다. 그래서 낙찰자한테 피해가 간다. 그럴 경우에는 낙찰자는 만약에 최소한 그 대입변제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사건은 입찰 들어가기 전까지 등기부를 확인하면서 등기 내의 어떤 그 권리의 순위 변동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모든 사건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선순위 금액이 작을 때. 두 번째로는 이제 잔금을 내기 전에 다시 한번 이제 등기를 떼보고, 만약에 이제 낙찰 허가 전이라면 불허가를 신청하고, 만약에 잔금을 냈다면 이제 그 배당에 대해서 정지를 신청하고 일단 나머지 어떤 행동을 취하셔야 됩니다. 갚았는데 말소가 안 됐다. 그래서 몰랐다. 충분히 불허가 사유가 됩니다. 근데 갚고 말소했는데 고지 안 했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낙찰자를 이제
이제 연맥이라고 하는 작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사집행법은 이 낙찰자한테 유리하게 편의를 많이 봐주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채권자가 채권을 받아내지 못해서 이 경매를 의뢰한 사건인데 어떻게 해서든 빨리 낙찰을 받게 해서 낙찰자한테 유리하게 해주기 위해서 인도명령 제도도 있는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빨리빨리 이 부실채권을 정리해서 이 부실채권을 있던 부실했던 이 채권을 정리해서 이 부동산을 양성화시키려고 하는 게 경매 제도인데 낙찰자한테 이런 함정들이 곳곳에 있다면 사람들이 경매에 무서워서 못하겠죠. 이런 일이 뭐 빈번하게 일어난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거를 그런 어떤 위험성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 그러면 경매를 하려는 사람들이 줄어들 것이고 낙찰가도 떨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니까 이런 어떤 만약의 경우에 낙찰을 받은 후에라도 그걸 알게 됐을 때 그게 그 사람이 최대한 확인하려고 했는데 자기가 낙찰 전에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는데 뭐 안 했다. 그래도 이거 고지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대의변제가 안 시점으로서 만약에 그 시점이 낙찰 받은 훈지, 잔금 납부 훈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된다. 그래서 소액임금 경우 1순위 채권이 소액인 경우에 만약에 말소돼 버리고 2순위 가처분이 있다. 2순위에 가등기가 있다. 그러면 인수돼 버리니까 소멸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것과 될 수 없는 것에 대한 이해도 그거는 이제 외우셔야 됩니다. 예, 소멸기준 권리는 뭐 몇 개 되지도 않아요. 예, 외우셔야 되고 또 소멸기준 권리가 될 수 없는 것도 외우셔야 되고 임대차 보호법하고 민사집행법은 좀 초보자들이 읽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게 말로 설명하면 쉬운데 글로 쓰면 어려워요.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도 읽어보면 되게 어려워요. 말로 하면 간단한 건데 원래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법률 용어에 숫자 들어가죠. 그러면 처음부터 읽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임대차 보호법은 뭐 2번, 3번 제가 강조드리지만 반드시 숙지하셔야 되고 경매하시려면은 그 다음에 대위 변제가 자주는 있지 않지만 그냥 일반적인 생각에서 남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건 사실 좀 말이 안 되죠. 어렵죠. 불가능하죠. 뭐 누가 그러겠어요. 가족도 아닌데. 근데 그게 하는 게 자기한테 어떤 이익이 있을 때 만약에 보증금이 내가 대위 변제 금액을 1,500을 갚아주고 내 보증금이 1억이 살아난다. 그러면 하겠죠. 누구라도. 1억 날릴 판인데 1,500을 못 갚아주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진행을 죄송합니다. 근데 방금 우리 유튜브 구독자가 3,500명 됐어요. 네. 우리가 1월 12일 날 2,000 되고 난 다음에 지금 1,500명이 늘었는데 근데 저는 사실 요새 방송할 맛 납니다. 많이 조회수도 많이 늘고 사실 이제 기쁘기도 기쁜데 더 많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이 정도면 지금 많이 왜냐면 이게 키워드가 경매라서 경매 안 할 사람은 안 봐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셨지만 여기 내용의 반 정도는 아주 실생활에서 그래서 혹시 이 방금 4시 40분에 네. 구독하신 분 전화번호 우리한테 연락해 주시면 몇 번째 구독인데요? 3,500번이요. 그 전화 주면요.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3,500번째 구독자 어떻게 증명해요? 이 리스트 나와요. 전화 주시면. 주시면 고맙겠다는 소리. 그러니까 어떻게 해주실 건데? 그건 아직 생각 안 해봤어요. 갑자기 나 뭐 만약에 그분이 한국에 안 살아. 요새 뉴질랜드 이쪽에서도 많이 보시던데 뭐 제주도 살아. 그거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건 제주도까지는 커버하기 좀 되는데 뉴질랜드는 커버하기가 좀 어려워요. 저희가 지금 작년 연말에 조회수 30만 뷰, 구독 2,000을 목표로 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눈덩이처럼 처음에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바퀴도 많이 돌았는데 점점 눈덩이 커지듯이 지금 올 상반기 안에 50만 뷰를 찍고 올 하반기 12월에는 아마 80만에서 100만 뷰 정도를 찍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네, 지금 3,500명의 구독자를 방송하는 중에 넘겼습니다. 구독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하고 또 저희 방송 보실 때 많은 시청자들 분들이 진솔하고 상세하게 설명해 준다라고 말씀해 주실 때 저는 뭐 많이 하시네요. 뭐 돈 많이 벌었겠네요. 이런 얘기는 사실 좀 저는 안 와닿아요. 왜냐면 그거는 제가 방송하려고 할 때 뭐 내가 많이 한다, 나 돈 많이 벌었다 이런 자랑을 하려고 하는 방송이 아니고 좀 정확하게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를 제 마음에 품고 방송을 했는데 그게 방송에서 전달됐기 때문에 저는 되게 감사드리고 또 구독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